안녕하세요. 한그루 치과 대표원장 박진성입니다. 임플란트는 여러 단계의 수술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끝났습니다. 임플란트에 뼈랑 잘 붙기 위해 회복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의사항을 지키셔야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혈을 위해서 꺼즈를 2시간 정도 물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받았던 시술은 입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당연히 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피를 멈추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게 압박지혈입니다. 압박지혈이라는 거는 꽉 누르는 거거든요. 저희가 꺼즈를 물려드렸을 거예요. 그 꺼즈를 느슨하게 물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꽉 물고 압박지혈, 진짜 이렇게 꽉 물고 있는 느낌으로 한 2시간 정도 있으면 피가 멎고요. 간혹 피가 안 멈춘다고 연락이 오시거나 또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밤중에 피가 안 멈추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꺼즈를 여분으로 많이 드리거든요. 그 꺼즈를 돌돌돌돌 말아서 수술했던 부위, 그 부위에 꺼즈를 꽉 깨물게, 마취가 아마 풀렸었기 때문에 아프실 거예요. 그러더라도 꺼즈를 꽉 물고 있으면 피는 멈추게 됩니다. 가장 좋은 지혈 방법은 압박지혈, 꽉 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피가 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침을 뱉는 거거든요. 피를 응고시키는 기전이 있는데 그걸 파괴하는 기전이 이렇게 압력을 주는 겁니다. 퉁퉁 뱉어내는 거죠.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거, 어떤 거? 침을 뱉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코를 푸거나 이런 거는 반드시 삼가해 주셔야 합니다. 처방된 약은 끝까지 드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과에서 이렇게 약을 받으면 쉽게 손이 안 가잖아요. 근데 양리학적 관점에서 약은 먹는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요. 쭉 가다가 탕 튀거든요. 저희가 3일 또는 5일 이렇게 약을 처방해주면 끝까지 드셔야 됩니다. 그 약에는요, 진통제가 뿐만 아니고 항생제가 들어있습니다. 나 안 아프니까 안 먹을래가 아니고요. 언제든지 입안에서는 감염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항생제를 드셔서 우리가 고생해서 받았던 치료에 대해서 문제가 일으키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24시간 내에 냉찜질을 권하고 있습니다. 수술 부위에 얼음팩을 드리거든요.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헷갈려 하는 게 얼음팩은 언제까지 해야 되고 어떤 데는 냉찜질을 하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온찜질을 하라고 그럽니다. 냉찜질은요 24시간 내에 하는 겁니다. 24시간 내에 얼음찜질을 해주면 통증도 조금 완화시키고요, 붓기도 좀 많이 줄여줍니다. 근데 24시간 지난 후에 냉찜질은요 도움이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좋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24시간 내에 냉찜질을 권하고 있습니다. 흡연과 음주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간혹 이제 수술을 들어가려고 하면 환자분 입에서 이게 담배 냄새가 쏙쏙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 같은 경우는 마음에 준비하시려고 담배 한 대 피셨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흡연 같은 경우는 담배를 이렇게 쪽쪽 빠는 행위잖아요. 담배를 피기 위해서 압력을 밖으로 부딪히면 실밥이 풀리고요, 여러 가지 자극 물질들이 수술 부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또 술 같은 경우도요, 염증을 좀 더 활발하게 일으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2주간은 흡연이나 음주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입안에 압력을 주는 행위를 하시면 안 돼요. 상체를 계속 긁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체가 덧나죠. 입안에 많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2주 정도는요, 침을 뱉거나 담배를 피거나 혀를 건들거나 빨대로 이렇게 빠는 행동들, 이런 것들은 상처 부위를 덧나게 하고요, 실밥이 풀려서 염증이 더 촉진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은 양치질은 자제하시고요, 상처 난 부위를 계속 자극을 주면 염증 반응이 더 촉진되거든요. 그 외의 부위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수술 부위는 일주일 정도는 양치질을 자제해 주시면 됩니다. 심한 운동이나 사우나는 자제해 주셔야 되는데요. 특히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하셨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얇은 막으로 뼈를 이식한 거기 때문에 뛰는 행동들, 물구나무 서기, 옆으로 구르기, 재채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심한 운동이나 사우나 꼭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한 2주 정도는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마취를 하면 어때요? 감각이 없으시잖아요. 감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막 씹다 보면 어떻게 되세요? 혀도 깨물고요, 볼도 깨물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마취가 풀린 후에 죽을 드시든지 식사를 하시든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악동 거상술을 하셨던 환자분의 경우에는 머리를 위쪽으로 조금 두시면 지혈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거꾸로 되면 이렇게 목을 타고 넘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피맛이 나요, 피맛이 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머리를 약간 위로 두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상악동 거상술에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사항은요, 바로 재채기입니다. 재채기를 하실 때는요, 입을 막고 크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입을 막고 가능한 기침이 안 나오도록 타이르듯이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상악동 거상술은 이 위쪽 부위에 피가 고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얇은 막으로 뼈를 이식을 해놨기 때문에 막이 터져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 막으로 인해서 피가 코 쪽으로 이렇게 쭉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코를 풀거나 그러지 마시고 거즈 가지고 코피가 나는 부위를 살살 닦아주시면 됩니다. 모든 시술이 마찬가지지만요, 일시적인 통증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이 지속되거나 또는 통증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진다고 하면 병원에 전화를 주시고 반드시 내원하셔서 환자분의 상태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수술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